여름방학 설명회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도서학과 원장이고요. 지금 아이들 고등학생 3학년 애들하고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이제 뭐 규모는 큰 학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년 실적은 아이들 내신에 맞게 아니면 수능에 맞게 해서 서울대를 계속 보내고는 있습니다. 작년에도 야대하고 건축과 저는 보냈고요. 이번에도 이제 수혜과하고 이렇게 보냈는데 사실 이제 올해 제가 설명할 내용 중에 하나는 지금 중3 아이들부터 교육과정이 바뀝니다. 교육과정이 바뀌고 제도도 바뀌고 입시도 바뀌고 그리고 수능 과목도 바뀌고 그래서 바뀌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 지금 현재 중3 애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준비할 거며 그리고 저희가 학원이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좀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도할 건지를 대해서 이제 간략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매번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잘하는 대로 좀 고민이 많고 사실 이제 잘하는 아이들보다는 이제 부족한 아이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잘할까가 더 고민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뭐 2학년 아이 중에 한 명은 이제 부흥고 다니는데 상당히 잘해요. 중학교 2학년 때도 같이 만난 아이인데 뭐 어머니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됐을 때 걱정이 한우큼이었죠. 약간 아이가 뭐 모르는 건 없는데 시간 내에 풀지 못한다 뭐 걱정이 많았었는데 아이를 같이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다 필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학은 뭐 문제 많이 푼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틀리는 것들을 계속 좀 반복적으로 시켜야 되는 것들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하고 2학년 아이들 할 때는 잘하는 아이들인데 못하는 아이들이 뭐 했다고 하면 잘 믿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숙제를 매번 검사할 때마다 이제 요즘은 이제 뭐 답안지를 다 뺏어도 문제집이 하도 이제 이틀 발견되다 보니까 다 다운받아서 해요. 그러면 진짜 영악한 아이들은 그 해설지를 안 뺏길 것처럼 이렇게 잘 해가지고 오고 하면은 제가 그 자리에서 한번 물어봐서 아이들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믿지는 않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를 풀었던 것들이 저희가 이제 나온다고 생각해서 풀었던 것들을 다시 아이들이 풀어보라고 하면 절대로 안 풀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좀 많이 풀어보고 얘가 왜 이렇게 됐는지 얘기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이 이제 수학이 바뀌다 보니까 과목은 적어요. 수능 과목은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 아이들이 좀 상위권 대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공대를 가려고 했을 때 지금 이제 현재 미적분하고 기하를 수능 과목에서 선택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그냥 선택이에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그 기하 같은 경우는 안 하는 학교도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성적을 어떻게 산출하냐면 그냥 몇 점 이상 A, 몇 점 이상 A, B, C를 나누는데 이제 지금 아이들은 그렇게 나누진 않습니다. 다 등급을 해서 1등부터 5등급까지 다 나눕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택을 해서 상위권 대학을 가느냐 아니면 수능을 진짜 딱 세 과목만 열심히 해서 수능을 가느냐 이제 그거를 아이들이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들이 나는 내신으로 대학 갈 거야 그런 애는 전혀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내신이 좀 부족해져서 아니면 내신보다는 수능 성적이 잘 나와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저희 뭐 아이들 이제 성적하고 이제 좀 많이 바뀔 겁니다. 그 전에는 학교별로 저희가 이제 동안고 이제 여기 뭐 평촌고 이제 시험이 쉽다고 그랬어요. 몇 주전까지만. 근데 지금은 시험이 너무나 어렵고 아이들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뻔히 압니다. 동안고 같은 경우는 그 프린트를 줘요. 이렇게 이제 프린트를 주는데 모의고사 프린트에서 24문제 정도를 줍니다. 근데 상상 이상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냥 저는 이제 저희 동안고 아이가 있는데 다 풀고 점검도 다 하고 했는데 시간 내에 풀 수가 없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까? 그 생각을 선생님 생각을 다 같이 해서 아이한테 하나하나 꼼꼼히 해주지 않으면 점수가 나오지 못해요. 문항수는 이제 수능문항인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뭐 1학년도 마찬가지고 2학년 같은 경우는 뭐 1등급 컷이 뭐 70점인가 뭐 이 정도 될 정도로 아이들이 사실 이제 보통
그냥 뭐 숫자만 바꿔서가 아니라 아예 문제 자체도 또 답 가지고 문제도 만들어내는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프린트에서 나눠준 프린트가 한 20문제 정도 되는데 아주 그냥 버라이 같은 게 이제 문제를 바꿔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아이들이 보안고 17번이라든지 내신 대비 심화교재에서 이렇게 문제를 비슷하게 해요. 하는데도 가면 맞으면 좋은데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틀리는 경우는 사실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올라와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학교도 다녀야 되고 학교 생활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조금 이제 지도를 하려고 뒤에 이제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은 들어가진 않아요. 들어가진 않는데 이 아이들의 교육 과정이 좀 바뀌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아이들이 이제 사실 내신 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눈다고 이제 식장을 다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1등급, 2등급. 그게 2등급이면 상당히 지금은 잘하는 아이들인데 2등급이면 지금 3등급 거의 끝에서 4등급 초반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 등급이 그냥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몇 등까지 했으면 그냥 1등급. 1등급인데 1등도 필요 없어요. 1등급인데 꼴등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거기 안에 들어가려면 10% 안에 들어가려면 진짜 누구보다 하나는 더 맞아야 돼요. 그래서 서술형도 되게 중요합니다. 서술형도 수행평가도 되게 중요한데 어제는 그 양민호 2학년 아이가 자기가 이제 수행평가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학교를 결석을 했대요. 그래서 또 따로 보더라고요. 따로 보면 문제가 좀 업그레이드가 되고 또 시간 이제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어제도 이제 같이 자기가 이 수행평가를 꼭 잘 맞아야 될 것 같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학원은 좀 주일이 10시까지인데 1시 반까지 같이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하죠. 그래서 다 맞았다고. 그래서 전교생이 5명밖에 없었는데 자기까지 6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사실 이제 저는 아이들이 좀 많이 열심히만 한다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이들이 잘하기 위해서는 아이들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누가 더 오랫동안 앉아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이 아이를 어떻게 좀 케어해주고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부모님이 좀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제 10시까지이긴 하지만 선생님들이 10시까지 해도 이유해도 되냐 물어보길래 한 번 걸리면 그냥 경고만 먹고 괜찮다고 하니까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다 허락한다면 한 10시 반까지는 해도 된다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 아이가 부족한 거 알면서도 선생님이 일일이 다 통화를 해줘서 선생님 이 아이가 시험때가 되니까 11시까지 좀 하겠습니다. 다 할 때까지 하고 보내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좋게 좋아하시는 부모님도 계시고 그냥 또 어떤 부모님은 아니다 그냥 보내달라 하시는 부모님도 계신데 이제 뭐 거의 저희 세대랑 이제 부모님 세대랑 이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는 저희 때는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개천에서 용나듯이 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요즘은 부모님들이 딱 봐서 그래 너 공부할 거면 공부하고 하지 말 거면 하지 말아라. 그런 것처럼 저도 지금 딸이 둘이 있는데 제가 인스타에 한번 아이들이랑 이제 소통하려고 인스타에 그 하이라이트 올렸어요. 그래서 딸 2명인데 중3이랑 있는데 공부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냥 아빠는 이제 수학을 잘하니까 괜찮고 엄마는 저희 와이프는 이제 영어 강사였거든요. 엄마는 영어를 잘하니까 괜찮고 너희들은 그냥 이쁘게 잘 자라다오. 그래서 그렇게 올렸더니 졸업생 애들이라고 막 동갑이 간다 막 이제 그렇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아이들이 맞게끔 저희가 지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잘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알아서 스스로 하겠지만 부족한 애들은 좀 틈틈이 많이 좀 시켜야 돼요. 그리고 배경부입니다. 배경부. 사립이면서 사실 이 부교재가 책자로 나와요. 책자가 나오는데 몇 년째 그대로입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좀 변화를 줘서 새로운 것들을 좀 많이 넣어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다 객관식입니다. 객관식인데 이 20번부터 24번까지 뒤에 딱 한 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문제가 딱 보면 다 중이고 중인데 여기가 다 상이잖아요. 그래서 요 문제에서 한 문제 틀리면 1등급, 두 문제 틀리면 2등급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뭐 부족한 애들이 여기서 그냥 다 3으로 다 찍었다. 근데 다 틀렸다. 어떤 애들은 뭐 1로 다 찍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면 또 나름대로 뭐 1354 뭐 이렇게 막 찍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요즘 그 작년도 마찬가지처럼 수능이 5번이 작년에 한 문제여가지고 조금 아이들이 그런데 요즘도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1번이 몇 개, 2번이 몇 개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배경고는 등급 자체 1등급은 잘 바뀌진 않는데 2, 3등급이 좀 바뀌어요. 여기서 누가 더 잘 찍었냐 막 그거에 따라서 그래서 좀 서술형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서술형을 좀 넣어주진 않아요. 그래서 뭐 매번 비슷한 문제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부흥고입니다. 지금 뭐 이 근방에서 좀 많이 핫한 학교가 부흥고인데 아이들이 사실 부흥고 애들 특히 이제 과중인 아이들은 상당히 좀 과학 4과목을 하냐고 많이들 힘들어해요. 힘들어하고 공부하는 애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입시 실적이 제일 좋은 학교죠. 저희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 중에 전 부흥고인데 올해 작년에도 이제 부흥고 아이인데 그 전교 2등으로 졸업한 아이가 있는데 학교에서 좀 상담을 이렇게 막 하다가 쥐균이면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그 선생님이 쥐균 받을래 안 받을래 할 때 그냥 그 담당하는 선생님이 이걸로면 쥐균에서 서울대 수의대 떨어진다. 그래서 다른 애한테 주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그냥 얘가 그냥 내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저한테 얘기해서 당장 월요일날 가가지고 부모님 모시고 가지고 받으라고 한다고 하자. 그래서 아이가 딱 서울대 수의학과 하나만 쓰고 자기는 다른 데 안 쓴다고 하고 나서 이제 거기 딱 합격을 했는데 지금 잘못했으면 이제 큰일 날 뻔한 아이죠. 근데 사실 내신으로서 지금 받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다 1% 안에 들어야 되는 그 3% 안에 다 들어야 되고 1등급을 다 맞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뭐 모든 과목을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사만 또 잘하는 애들도 있고 1학년 때 사회 잘하는 애들도 있고 영어가 너무나 또 쉬워가지고 뭐 실수를 해서 틀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부흥고 2학년 아이들이 좀 잘하는 아이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 2학년 아이들도 한 명이 뭐 올해 이제 목표가 그냥 다 1등급 찍는 게 목표인데 계속 이 밑에서 여기서 계속 틀려가지고 더 쓰면 틀려가지고 조금 걱정인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안 그러면 정시로 가면 되는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데 6평 받는데도 92점 맞고 그러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문제 유형은 이제 다 비슷하게 출제가 되는데 성문고입니다. 성문고는 좀 시험이 좀 많이 무난해요. 무난하고 또 성문고의 특징은 전과목이 서술형이 없습니다. 전과목이 서술형이 없고 그리고 부교재도 없어요. 부교재도 없고 학교가 선생님들 수학선생님 나이대가 좀 연세가 있으십니다. 있으셔서 근데 요즘 그 아이들 얘기로는 선생님들이 신물물을 만나서 이제 아이들 다 패드가 지급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같이 문제를 풀고 진행을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진행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문제가 제가 이제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애들하고 2학년 애 문제를 딱 보고 나서 이게 수능 좀 트렌드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몇 년도에서 나왔나 하고 좀 찾아보니까는 2000년 초반하고 99년도 그렇게 문제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많이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경험을 많이 겪지 않아서 그래서 교과서하고 아직도 그 선생님들만 가지고 있는 교사형 문제가 이제 다 있긴 한데 그거에서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문제들은 거기서 걸립니다. 네. 신성부는 여전히 뭐 아이들이 들어가면 근데 신성부가 예전만큼 그렇게 남자 학교에서 좀 많이 선호하진 않아요. 선호하진 않은데 그래서 잘하는 애들이랑 못하는 애들 구별이 되어 있고 그리고 보통 1학년 지나고 나면 다 그냥 정시 준비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다 반반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애들이랑 못하는 애들이랑 그리고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이랑 그래서 기숙사에 다 들어간다고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니고 요즘 애들이 기숙사 딱 들어가면 나름대로 내가 전교 몇 등이라고 이제 1자습들이면 전교 몇 등이 있어서 내 1자습 있으면 전교 30등 안에 있다는 걸 이렇게 좀 과시하고 그랬는데 좀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신성고 같은 경우는 문항수는 좀 적어요. 문항수는 좀 적은데
아이들이 이게 1, 2, 3 있고 4가 있는데 이게 다 한 문제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한 문제에 포함되어 있고 아이들이 이 문제를 신정보 문제를 이렇게 보면 사실 이제 이걸 아냐 모르냐를 좀 많이 문제를 출제해주면 좋은데 누가 더 계산을 잘하냐 라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아이들이 또 수학 뭐 다른 과목 다 못 봐도 수학만 또 잘 봐도 뭐 자기가 잘하는 줄 아는데 수학만 하면 대학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신정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잘하는 애들은 딱 나눠져 있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또 신정고 애들 그 잠바가 이렇게 학교 잠바가 있는데 그 입고 다니면서 프라이드 입고 다니는 애들도 많습니다. 네. 이제는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선고입니다. 우선고. 우선고도 학교 시험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또 우선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하고 교재한 자료집을 선생님들이 책자로 다 나눠줘요. 나눠줘서 진행하는데 서술형이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항수가 적기 때문에 이 서술형은 10점이에요. 10점. 그래서 틀리면 이제 90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서술형을 딱 풀 수 있으면 이제 푸는데 그러지 않으면 거기 나와 있는 조건 몇 자리 같은 거 쓰자라고 하면 사실 이제 점수를 좀 주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정확하게 써야지 네 생각이 들어가서 잘못된 걸 쓰면 이제 틀린다라고 얘기하니까는 그런 것들도 많이 얘기해주고요. 학교가 이제 수행평가가 진행됩니다. 수행평가를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요 문제 나눠서 여기서 낸다고 얘기하는데 무성고는 들어갈 숫자에다가 괄호를 쳐놔요. 그래서 여기 숫자가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해줍니다. 그러면 그 가면은 뭐 20점씩 그냥 맞아오는 거니까 그래서 20점이면 이거 하나 틀려도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수행평가는 반드시 누구든 잘 하면 조금만 도움만 주면 다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뭐 준비했냐라고 물어보면 다 준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다 옆에서 쓰라고 얘기하고 관리 같은 건 좀 많이 철저히 해주는 편입니다. 문제가 이제 질문됐고요. 인도원고등학교입니다. 인도원고등학교도 사실 이제 점점 시험이 많이 어려워져요. 어려워지고 문항수도 20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2개씩 등장하고 한편으로는 이번에 1학기 때 중간고사 때 인도고등학교 시험이 많이 어려워가지고 아이들이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좀 문제를 좀 편집 좀 쉽게 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나면 뭐 중상위권 아이들은 좋은데 상위권 아이들이 좀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좀 난이도 있게 좀 내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인도고등학교도 좀 내신 잘 잡고 가면 지금 성과가 있을 학교입니다. 다음에 평촌고도 있고요. 평촌고도 이번에 아이들이 시험이 점점 좀 많이 어려워져요. 인원수가 제일 많은 학교고 또 그리고 제일 딱 반반으로 많이 나눠있는 아이들 내신 꽉 잡아가지고 갈 아이들을 하고 그 다음에 한 34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들도 이 프린트를 나눠주는데 시험 2주 전에 딱 나눠줍니다. 딱 4장 분량하고 6장 분량 주는데 1학년 같은 경우는 그 EBS에서 나오는 올림푸스 전국연합 기출이라는 그 교재에서 그대로 선생님이 편집을 하시고요. 그리고 1학년은 그렇게 하고 2학년은 항상 3학년 수능 특강을 줍니다. 수능 특강을 주는데 조금 그냥 아이들한테 시험지하고 그냥 프린트만 나눠주고 그냥 공부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전혀 설명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래서 그 설명을 어떻게 하냐니까 EBS 문제다 보니까 위에 바코드가 이제 숫자가 써져 있어요. 그럼 그 EBS에 들어가서 숫자를 치면 그 해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해설 안 봅니다. 안 보고 그것도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그렇게 좀 똑같이 숫자도 안 바꾸고 되는 건 아니고 다 숫자 바꿔서 냅니다. 그래서 어제 시험을 봤는데 자 선생님들이 아이들 이거 시간에 할 수 없게끔 뭐 좀 간단한 답을 해줘야 되는데 숫자를 바꾸다 보니까 답이 복잡해져요. 답이 복잡하니까 그거를 뭐 P도와 Q로 이렇게 바꿔서 이제 좀 자연스럽게 나오게끔 하는데 좀 많이 이제 좀 설명 좀 해주고 관심 있게 좀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나눠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잘하는 아이들은 이런 프린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딸랑딸랑 해서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이것저것 많이 공부하는 애들은 그냥 시험 보듯이 가서 시험 보면 되는데 이거를 달달달달달 해서 하는 애들은 뭐야 그 아이들도 어떻게 또 참 잘 볼 때가 또 없잖아 있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교에서 나눠주는 이 프린트하고 이런 것들은 안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뭐 10번도 풀어보고 계속 풀어봐서 좀 많이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면 이제 올해 이제 수능을 보면 이제 수능이 체계가 완전 바뀌었어요. 체계가 바뀌었고 이제 올해 6월 모의고사까지 고사면을 수능을 보고 나서 이제 9월 모의고사하고 수능에는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올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킬러를 없앤다고 얘기해서 킬러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없어진 게 아니라 도형 문제를 싹 뺐습니다. 그런 문제를 싹 빼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아이들이 이제 식이 복잡한 식으로 많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뭐 계속 나왔던 유형들이 있고 이제 이런 도형들이 이제 출제가 안 됩니다. 이런 도형들이 이 도형들은 사실 이제 이거 하려면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 달문부터 좀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도형들이 싹 빠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해요. 식으로. 그래서 킬러를 없앤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연습을 했거든요. 작년 3학년 애들이. 그리고 이게 29번인데 아이들이 생각하는 킬러가 21번, 22번, 29번, 30번인데 그거를 킬러라고 하니까 얘네들을 29번을 30번이랑 바꿔놨어요. 그래서 28번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29번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대로 하는데 식이 많이 복잡해요. 식이 복잡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올해 그 22번인데요. 정답률이 4%인가 3%예요. 그런데 이게 식이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그대로 EBS에서 나와 있는 풀이를 제가 옮긴 건데 이게 지금 정답 풀이에요.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는 사실 제가 이제 3학년, 2학년 애들 올라가면서 3학년 애들한테 이걸 시켰어요. 식을 다 써요. 쓰는데 문제가 뭐냐면 계산을 못해요. 계산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계산해서 이건 아니면 빼고 그러니까 이게 답이 얘는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요거로 작을 때 요걸 자기가 나눠야 돼요. 나눌 수도 있어요. 나누는데 이걸 하나하나 계산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아이들이 이게 맞나? 라는 식으로 또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점점점 킬러가 없어진 듯이 계산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올해 6월 모의고사가 되게 저 나름대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재수생까지 들어온 반면에 1등급이 8점 내려간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76점인가 77점인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됐는데 아직 안 끝났고요. EBS는 이제 정답이 이제 주관식인데 정답이 483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맞히자 못 맞히자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계산 연습을 좀 많이 해요. 계산 연습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뭐 아이들이 보면은 이제 뭐 어렸을 때 구몬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시켜서 그렇게 해서 뭐 계산 능력을 하긴 하는데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오고 중학교 올라오고 고등학교 올라오면 그렇게 막 암산할 필요 없어요. 계산 느려도 상관없습니다. 쓰면 다 계산 누구든지 해요. 지금 뭐 곱셈 못하는 애도 없고 덧셈 못하는 애도 없는데 아이들이 실수하는 거 보면 뭐 덧셈, 뺄셈, 곱셈 이런 거에서 많이 실수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한 번씩 더 쓰는 게 나아요. 시간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이 이제 좀 바뀌었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고등수학 상이었고 이게 하였는데 공통수학 1하고 공통수학 2로 바뀌었고요. 새로운 교육과정 행렬이 들어왔습니다. 행렬. 그래서 행렬이 이렇게 들어오면 예전에 수능 과목이었는데 행렬이 들어오면 아이들 좀 많이 어렵겠지 했는데 뭐 그냥 행렬이 이거다라고 이제 맛만 보여주는 거고 아마 중간고사는 여기까지 이제 1학기 중간고사고요. 요게 이제 2학기 1학기 기말입니다. 경우의 수가 작년까지 여기 있었는데 올해는 여기 있는데 이게 좀 위치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도형 쪽 배우고
집합면제 배우고 함수 배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과목은 딱 얘예요. 함수. 이 함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함수가 왜냐면 이제 저희가 미적분에서 배울 함수에 극한 여기서 나오는 또 함수, 여기서 함수 이렇게 계속 함수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러나 수능 과목은 대수하고 미적분이고 확통입니다. 문과든 이과든 다 똑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전에는 문이과 나눴을 때 이과 애들 1등급 컷이 96 아니면 92였거든요. 근데 문과 아이들이랑 합치다 보니까 문과 애들이 좀 수학을 부족한 애들이 많아서 점수대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3% 안에 100명이면 문과 애들이 1등급 컷이 96점이 나와야 되지만 1등급이 들어가는 정도면 이게 잘하는 애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통합해버리면 점점 점수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과 애들이 상당히 좀 많이 불리하죠. 왜냐면 1학년 때 같이 내신 공부하다가 2학년 때 문이과 나눠주면 이제 100명이면 문과는 한 60명, 70명 가고 이과는 30명 거기서 1등급 따려면 아이들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게 계속 가다 보고 10%까지 1등급이니까 그 1등급 안에 아이들을 계속 들어가게끔 해야 됩니다. 1등급이면 현재 2등급이에요. 2등급. 네, 2등급이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한테 1등급하고 2등급 안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지만 아이들이 뭐 수능을 쓴다든지 그렇게 할 때 좀 유리한 경향이 많습니다. 안 그러면 다 정시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저희가 모의고사하고 이제 학교 시험 대비를 하다 보면 내신이랑 모의고사랑은 별개가 아니에요. 내신을 공부를 하면서 모의고사를 같이 공부하는 거지 모의고사 따로 내신 따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 단어는 지금 다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 대수라는 게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수원이고요. 미적분 원이라는 게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수투입니다. 그리고 확률과 통계는 사실 이제 문과 애들만 했고 이과 애들은 하지 않았는데 그게 통합되면서 이제 대수, 미적분, 확통이라고 이제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이 이 미적분 2하고 기하는 이제 실장님도 선택하겠지만 설명하시겠지만 그냥 선택이에요. 요거 볼 아이들만 딱 선택하는데 이거는 뭐 A, B, C 한국사 같은 개념이 있어요. 한국사 같은.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승리해서 많이 선택을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이 많은 과목을 공부하고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 기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3학년 때 그냥 ABC였어요. ABC여서 뭐 80점 이상만 맞으면 1등급, A등급, 그 다음에 뭐 60점이면 B등급. 그래서 서술형이 한 60%가 돼요. 그래서 지금 부모 2학년 애들이랑 다른 아이들이랑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서술형이 60%래요. 그러면 60점 다 맞았어요. 그럼 내신이 100점이면 거기서 자기가 반 50점 맞으면 80점이 넘어서 1등급을 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 하니까는 그러면 어느 정도만 공부하자라고 얘기했거든요. 부담 갖지 말게.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미적분이라는 과목은 3학년 때 선택 과목으로 진행합니다. 네. 그래서 수시를 쓴다든지 교과를 쓴다든지 실장님께서 다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럴 때에는 이 아이들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지금 10%면 제가 1등급에서 1등급이나 1등급에서 매일 1등이나 이저 뭐야 1등급에서 맨 꼴등이나 다 똑같아요. 편차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성적을 보고선 판가름할 때 어떤 거를 했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 이제 내신이 3학년 정도 되면 이제 내신을 할 아이들만 다 구분돼서 공부를 하는데 그래도 1등급과 2등급 안에 있는 들어있는 아이들은 끝까지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학년 애들 이제 교육과정을 잠깐 살펴보면 그 전보다 선행을 많이 갈 필요가 없어요. 네. 선행을 많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내신을 꼬박꼬박 하나하나 다 잘 챙겨서 가는 게 왜냐면 4등급, 이제 3등급 해서 그 30%가 넘어가면 이 아이들은 그냥 정시로 가야 돼요. 근데 내신이 그 2등급 안에 안 되면 30% 안에 들어오면 이 아이들 정시 써도 사실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내신 공부하면서 철저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뭐 잘하는 T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학년 같은 경우도 있고 제가 아이들 서울대 가는 애들 보면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중3 때부터 미적분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워낙 지금 아이들이 교육까지 전으로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서 미적분을 시작을 해달라고 해서 이제 시작하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사실 이제 그러지 않는 애들은 좀 천천히 가도 상관없어요. 천천히 가도. 그래서 지금 H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커리 중에 하나가 이 H반이에요. 네. 사실 이제 그 상위권 아이들은 아닌데 상위권으로 도약할 아이들인데 제가 이제 공통수학을 이제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차근차근 진행하고 지금 한 번 더 진행합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때 다시 한번 진행하면서 공통수학 2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하나하나 이제 시험 대비 겪어가면서 공부하고 선행을 보면은 이 아이들이 1학년 거 하면서 중학교 3학년 거 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거 하면서 2학기 거 이렇게 하나씩만 가도 2학년 딱 끝날 때쯤은 미적분 빼고는 다 해요. 미적분 빼고. 그러니까 미적분이 수능이 나오지 안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선택하는 애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서도 이제 시험을 좀 쉽게 낼 겁니다. 지금 현재 기하를 선택하는 애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기하 시험 보면 그냥 프린터 30문제 주소 나눠주고 거기서 그냥 다 출제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2학년 때까지 가도 이게 학통은 이제 거의 3학년 때 하든지 학교별로 아마 1년 동안 갈 커리들이 등장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가도 다 진행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좀 많이 이제 아이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너무 뒤쳐서 가면 뭐가 문제냐면 이 아이들이 항상 부족한 아이들이 한 번 배우고 시험 보러 가고 한 번 보고 시험 보러 가고 이러니까는 계속 반복적이에요. 그래도 힘들어도 선행을 하나씩은 좀 갖고 가는 게 좀 편해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 선행을 집어넣습니다. 한번 집어넣고 방학 시험표는 뭐 이렇게 다 제시되어 있고요.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아이들이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하는 애들은 뭐 잘하는 대로 다른 문제 주고 어려운 문제 주면 되는데 어느 정도 중위권 아이들이 그 등급 2등급하고 1등급 안에 등급이 퍼센트가 커져서 그 안에 들어가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아이들이 저는 이제 진도만 나가다 보면 아이들이 아는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래서 매주 테스트를 봐서 문제 공식을 외워야 된다는 것들은 저희가 이렇게 다 해서 아이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이 파란 글자들을 다 지워요. 파란 글자를 다 지우고 그러면 아이들이 이 파란 글자들을 다 이제 채웁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이 공식이 다 영어로 써있다 보니까는 영어 단어보다 더 외우기 어렵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공식 외웠다고 해서 또 문제 잘 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식을 가지고 아이들이 문제 풀 때 보고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많이 보다 보면 아이들이 외워질 겁니다. 지금 요즘 아이들이 영어 단어 외울 때도 다 써서 외우진 않아요. 보면서 외우니까 이게 그 공식에 사용되는구나를 좀 알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모르는 공식을 계속 찾아보라고 얘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클리닝이라고 얘기해서 제가 이 클리닝이면 좋지 않은 건가라는 생각이 했었는데 그래서 이 클리닝 어원을 찾아봤더니 그 어원이 그거더라고요. 그 임종을 맞이할 사람의까지 끝까지 그 사람 옆에 지켜준다는 뜻이 클리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보면 이 아이들이 잘할 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 붙어줘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클리닝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이 그 주에 배운 거를 시험을 봅니다. 시험 보는 건 뭐 다른 데 다 똑같아요. 그래서 레벨 1이라는 문제를 봐요. 그래서 이게 다 맞으면 레벨 2로 갑니다. 레벨 2를 해서 그 문제가 또 해서 어느 정도 10문제면 뭐 9문제 해서 이 아이들이 그걸 지도를 해줘요. 손착을 다 해주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이제 고난도 문제로 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가는 거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하면 이 객관식하고 서술형에 있던 문제들 중에서 그것들을 다 선생님들이 첨삭을 해줄 겁니다. 첨삭을 해주고 아이들한테 저희가 뭐 잘 가르쳐줘도 아이가 못 풀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그 유사 문제들을 틀린 것들을 또 만들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또 봐요. 그러면 이게 또 합격하면 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떨어지면 또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다 틀린 문제들을 아이들이 푸실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끝나야지만 아이들을 이제 집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이러면 이제 부모님 도움이 좀 필요하긴 해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이제 사실 저도 이제 이제 학생들 중에서도 뭐 어머니가 어떤 뭐 이제 국어 하시는 분인데 국어 잘하냐고 물어보니까는 가족끼리는 가르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랑 하다 보면 뭐 하나 되게 잘 지내가다가도 뭐 물어보니까 설명하다 보면은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 자식도 아닌데 이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사실 힘들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좀 잘 해주고 좀 선생님 말 잘 들어주고 그러면 사실 부족한 아이들도 더 해주고 싶은데 농땡이 치고 좀 가야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한테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얘 더 해도 되냐? 그러면 해도 된다고 하면은 더 붙잡고 있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데 또 부모님들께서는 좀 적당히 해서 좀 보내주세요 하는 부모님들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진행하면 3시간은 좋게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 해서 저 이렇게 간다고 해서 이거 다음 주에 똑같은 거 봐도 다 맞을 거라는 생각은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 문제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를 좀 알아야지만 즉흥적으로 좀 풀어야지만 거기서도 내가 계산도 하고 좀 식도 쓰고 자신감도 생길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방학 때부터 진행하려고 중3 아이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학년 아이들이랑 이제 저희 다른 선생님 3학년 때 좀 수업을 좀 맡기고 이 중3 아이들을 여름방학 때부터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교육감님도 바뀌고 또 어느 정도 이 아이들이 내신을 잘 받아야지만 1학년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할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방학 때 이제 저 선생님이랑 같이 조인해서 이제 이거를 같이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수학 상을 진행을 할 거고요. 내신 하실 분들은 중3 3-1을 진행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내신 3-2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뭐 그게 필요 없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게 다 고등학교 1학년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는 반드시 좀 필요한 경향이 있어서 좀 잘 진행해주면 아이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게만 해도 부족한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제 잘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보니까는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하는 거 보니까는 이제 객관식 풀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객관식에도 객관식이면 유사문제는 또 답만 체크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물어보더라고 어떻게 했냐. 그리고 서술형처럼 좀 쭉쭉쭉 써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생각의 문제를 읽고 이 유사문제들을 계속 이끌어내는데 이 문제를 읽고 계산은 못해도 돼요. 식 쓰고 그러면 그 식을 계산하는 것들 여러 번 하면 계산은 충분히 늘어납니다. 그 미적분하고 수투부터는 완전히 다 계산이에요. 아까 그 22분이 수투거든요. 미분인데 그렇게 계산이 복잡해요. 복잡한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그렇게 쓰는 걸 좋아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지금 핸드폰도 많이 발달하고 그래가지고 쓰는 편이 아닌데 얘는 항상 써야 돼요. 그래서 그 쓴 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연습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등급 안에 들어가서 수능을 보기가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또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간 아이들이 수강 후기를 직접 써서 보내줘서 작년 거 있었는데 올해 걸로 아이들을 이렇게 좀 바꿔놨는데 이게 한 아이가 이렇게 뭐 많이 붙어있는데 이 아이는 그냥 간대는 대학도 아니더라 생각해서 그런지 안 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약대만 쓰고 얘는 뭐 건축가 꼭 가고 싶어 하는 아이라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본인들이 간 아이가 있는데 사실 이 아이는 이제 내신 등급이 1점대 후반인 걸로 알고 있어요. 1점대 후반인 걸로 알고 있고 하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난 아이인데 그냥 저렇게 대뜸 와가지고 저 여지껏 놀랐으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힘들 수 있는데 되겠냐 그냥 숙제만 좀 열심히 해보라고 얘기했더니 아이가 뭐 숙제 열심히 해서 좀 많이 힘들긴 했었는데
잘 해서 좋은 뭐 자기가 원하는 대학 그 이상으로 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